구하라고 나오면 그냥 바로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218쪽 보시면 됩니다. 218쪽 4010번. 근데 여러분 역함수는 원래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 게 역함수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일단 좌표 평면 하나 그리고 역함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일단 y는 x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y는 x 이렇게. 그 다음에 fx 그래프는 그릴 수 있겠지. 2분의 1 x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원점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fx. 이제 여기까지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점을 찾습니다. 교점 좌표는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랑 같다고 해가지고 연립하시면 교점 나오는 거니까 여기 교점 좌표가 2가 되겠죠. 그렇죠? 괜찮죠? 여기 y쪽 교점 좌표도 2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fx하고 gx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했는데 gx는 요 아래에 있는 아래로 볼록한 곡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까 요렇게 생긴 게 gx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gx식을 구하시는 게 아니고 요거를 구하시는 게 아니고 이 초록색하고 아래로 볼록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줄 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거 하나만 구해서 2배를 해도 된다는 게 보일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구하시는 겁니다. 역함수 넓이. 이 식을 구하시는 게 아니라 요 아래에 있는 y는 x하고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해서 2배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지 않나요? 괜찮지 않나요? 자, 그래서 식 바로 써볼게요. 2배에 여기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두 곡선 사이 넓이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빼시면 되겠죠. 위에 있는 y는 x에서 아래에 있는 y는 fx씩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x씩 그렇게 빼시면 답 나옵니다. 괜찮아요? 단띵 구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뭐 계산하시면 되니까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세제곱 2 빼기 6분의 8 3분의 9 그래서 3분의 9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쵸? 그리기만 하시면 되고 이제 2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2번 이건 fx를 그리는 게 좀 문제겠다. fx가 너무 복잡하게 생겨 있어서 일단 역함수와의 넓이가 나오면 그리긴 하셔야 돼요. 역함수 식을 찾는 건 아니지만 근데 fx가 3차 함수로 돼 있어서 걔가 어떻게 생긴 건지는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그 함수 자체가 무슨 함수여야 하죠? 1대1 대응 함수여야 되죠. 그러려면 이게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함수일 수밖에 없어서 3차 함수 개형이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런 개형이겠거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대1이니까. 자, 그럼 미분을 하셔서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가 2차 함수인데 y절편이 이면서 아래로 볼록한 요 놈이 도함수. 그럼 원래 함수는 도도도도 해서 그리시면 여기서도 도함수 플러스니까 증가, 여기서도 플러스니까 증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애가 되는 거죠. 여기가 y축입니다. 이쪽에서 지금 얘 y절편이 1이거든요. 1에다가 점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냥 계속해서 증가, 계속해서 증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자, 근데 역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역시 y는 x를 보조선으로 그리셔야 돼요. y는 x. 자, 그러면 역함수는 일단 그려보면 얘를 y는 x 대칭하셔서 x절편이 1이 되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하는 gx 함수 요렇게 됩니다. 이게 역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넓이가 어딘지 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0부터 1까지 fx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부터 이쪽에서부터 x가 1일 때까지 여기까지 이 밑넓이
요 넓이가 얘가 말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 좌표가 몇이 될 거냐면 x가 1일 때의 f의 함수값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여기가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부터 4까지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얘들아 fx의 함수값이야. 0,1, 0,1 요정. 그리고 1,4, 1,4 요정. 여기서 이제 xy가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이 두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의 대응점이 이쪽으로 오게 될 거고 이 1,4의 대응점이 이렇게 오면서 4,1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1부터 4까지 gx, dx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1부터 4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근데 우리 gx식을 모르거든? gx식을 몰라서 이거는 직접 접근할 수가 없는데 얘네 둘이 y는 x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쪽 넓이 대신에 요 넓이로 대신 구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y는 x 대칭해서 어차피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답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요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 이렇게 되는 거지. 대칭 이동을 하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서로 x, y 좌표가 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뭐를 푸시냐면 444번 한번 풀어봅시다. 444번. 네, 다들 잘 하셨습니다. 22가 답이에요. 아, 여기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얘가 이제 X세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위로 올린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게 fx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fx. 자, 그래서 0부터 2까지 fx를 적분을 한다고 했으니까 x가 0일 때부터 x가 2일 때까지 이렇게 fx를 적분하시면 이 밑넓이 나올 겁니다. 맞죠? 여기가 f0,
여기가 F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러분 그 역함수라는 게 XY를 바꾸는 게 역함수잖아요.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를 굳이 따로 그리지 마시고 않으셔도 되고 X축하고 Y축을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서 바꿔서 생각하셔도 그 그래프가 역함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사실은 Y축인데 이걸 X축처럼 보는 거야. 그럼 이제 X축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보시면 이게 역함수 그래프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봐봐, 역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럼 X축을 얘로 보시면 이 입장에서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나오는 이 개형하고 똑같이 생겼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X가 됐으니까 이 역함수, 위로 볼록한 역함수를 F0부터 F2까지 적분한다. 그럼 바로 이 넓이 나오면서 직사각형의 넓이 22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XY를 바꿔서 생각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여러분 공통수학 2에서도 이거 쓰시면 되게 편할 거예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넓이 활용은 다 끝났고 남은 거 속도와 거리 들어갈게요. 예, 222쪽 보시면 됩니다. 미분 활용 파트에서 배웠죠. 도함수 활용 마지막 파트에서 거리, 속도, 가속도 이렇게 전부 다 t에 대한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고 거리는 보통 x라고 많이 쓰고 v, 속도, 벨로시티, 속도 이렇게 나오고 액셀레레이션, 가속도 해서 a라고 쓰는 거. 그래서 얘들을 차례차례 미분을 하면 다음 단계가 나오는 거야. 거리의 변화율이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접분 단계로 가시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딱 거꾸로 접분을 하시면 속도가 나오고 접분을 하시면 거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리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리랑 맞먹는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접분을 하면 요 접분한 윗단계의 변화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속도를 접근을 하면 속도가 나오긴 하는데 속도의 변화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봅시다.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위치 xt는 0일 때부터 내가 구하고 싶은 t일 때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려면 속도를 접근을 하셔야 돼. 속도를 접근하면은 시작할 때부터 t초까지 위치의 변화량만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라고 해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t까지 10만큼의 위치가 변화했어. 근데 처음 출발점이 원점이었으면 10만큼 더해졌으니까 10이 최종 위치가 될 건데 처음 출발하는 위치가 마이너스 10이었으면 10만큼 더해져서 원점이 최종 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출발하는 위치를 처음에 더해 주셔야 최종 위치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x0가 처음 위치를 더하고 거기에 위치 변화량을 더하시면 현재 위치가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이 뒷부분이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222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써 있습니다.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2번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3번에다가 좀 별표 좀 해주세요. 움직임 거리. 우리 미분 파트에서 속도의 부호를 혹시 배우셨나요? 속도 부호. 움직이는 방향, 그치? 속도의 부호.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 공이 처음 원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5m/s 이동한 거 하고 반대쪽 방향으로 똑같이 5m/s 속력으로 이동한 거하고 이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
X축의 양의 방향의 속력을 플러스로 이동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음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속력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어요.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이 되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이 물체가 처음에 출발할 때 5m/s로 2초 동안 갔어요. 5m/s로 2초 동안 가서 10m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3초 동안은 다시 5m/s로 가긴 가는데 운동 방향을 바꿔서 저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요렇게. 그래서 도착하는 점이 여기가 됐어. 최종 위치가 여기가 됐어. 그러면 처음 출발하는 게 여기였지. 그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라라고 하면 처음 출발하는 것부터 마지막 도착점까지 마이너스 5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말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움직인 거리는 10에다가 거꾸로 15만큼 더해주셔서 25m가 움직인 거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쪽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리도 더해주셔야 되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도 더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에다가 절대값, 음의 방향부도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인 것처럼 고쳐주신 다음에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시면 이게 움직인 거리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키워드로 되게 많이 나와요.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운동 방향이 처음으로 바뀔 때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이 공식 기억하셔서 바로바로 패러프레이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셔야 될 거는 뭐 이 정도 같아요. 자, 그러면 필기 하실 분 하시고 이제 11번 한번 풀어볼게요. 예, 223쪽에 11번 봅시다. 요 파트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출발 좌표를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좌표가 1인 점에서 출발하는 거 그거 표시 좀 해주시고 좌표가 1인 점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적분을 하면 위치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이 식을 적분을 했을 때 정확하게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거 적분 좀 해볼게. 3분의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적분 상수 뭐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t일 때의 그 물체가 있는 위치, 진짜로 위치를 말을 하는 거예요. 적분을 그냥 심플하게 하시면 자, 그러면 얘가 0초일 때 1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따다닥 0을 대입하시면 마지막 적분 상수가 출발하는 위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t2에서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죠. 1번은 여기 t에다가 이제 2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적분하셔서 5, 4, 3, 16, 24, 41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나요? 그냥 적분하시면 그때 위치식이 나오는 거다. 요거를 미분을 하시면 그 시각에서의 가속도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속도를 적분만 하면 되는 거.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냐면 거기 1부터 3까지의 위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밑끝 아래 끝에 시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속도식에다가 속도식을 적분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3번에서 움직인 거리는 다릅니다. 움직인 거리는 똑같은 시간인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거꾸로 간 것도 플러스 처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절대값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속도식에.
물론 얘들아 절대값의 정적분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서 1부터 3까지에서 x축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요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6으로 묶으시면 t 빼기 1, t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이렇게 절대값 씌워져서 올라가고 나는 지금 1부터 3까지 적분을 하셔야 되니까 1부터 3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2차 함수는 쓸 수 있으면 최대한 6분의 공식을 써주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x축과 이루는 이 부분은 6분의 공식으로 풀 거고요. 최고차 한계수 6 그리고 베타 빼기 알파 2 빼기 1의 세제곱 여기는 그냥 이렇게 풀 거고요. 여기만 적분합시다. 2부터 3까지 이 원래식이랑 똑같네. 그쵸? 대칭이동 안 했죠? 그래서 그냥 6t 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0 이것만 해주시면 끝. 괜찮나요? 자, 그러면 463번을 해봅시다. 463번 462번 숙제를 해보시고 답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물리원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냥 껌이에요. 물리원 하시면 물리원 그래프, 물리학 원에서 역학할 때 되게 많이 쓰는 그래프가 이 VT 그래프입니다. 속도 그래프. 왜냐면은 VT 그래프 하나만 구하시면 이거를 적분한 밑넓이가 거리가 되는 거고 이 VT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그래프에서 모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하나 그려주시면 편하고 특히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좋습니다. 적분할 때 그냥 삼각형 넓이로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철도 위를 24m/s로 달리는 열차라고 했으니까 처음 출발할 때부터 24의 속도로, 여기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쭉 밟아가지고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 속도가 0이 될 때가 정지할 때가 되는 거죠. 여기 뒤로 가진 않을 거니까 여기 밑에는 사실 없어요. 여기는 사실 없고. 자, 그럼 이제 여기 절편 구해보시면 이게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동할 때부터 정지할 때까지 이게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속도를 적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적분의 기하적 의미가 이거하고 가로축하고 이런 밑넓이가 되는 거니까 그냥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면 제동 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111, 144, 144m 하시면 되는 거. 괜찮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막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일체의 속도가 이래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요만큼은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요만큼은 음의 방향으로 다시 백해서 갔다가 다시 운동 방향 바꿔서 요만큼 또 진행했다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요거 하나 그려놓고 넘어갑시다. 이제 12번 한번 볼게요. 12번. 그 223쪽에서 방금 본 문제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라서 이게 X축 방향,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였는데 12번 같은 경우는 위로 던진 물체이기 때문에 이게 요 방향, 요 위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여기 Y축이 증가하는, Y좌표 증가한 요 방향이 플러스, 요 방향이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높이가 나오는 거니까 그냥 높이가 아까 말했던 위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높이가.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지상 35m 높이에서 이게 출발 높이가 되는 거죠. 출발점 위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속도를 적분을 하시면 위치 역할을 하는 높이가 나올 거라서 높이 그냥 내가 HT라고 쓸게요. T에 대한 함수. 이걸 적분하면 돼. 30T 마이너스 5t 제곱 여기에다가 출발 높이 35 이런 식으로만 더하시면 그냥 높이식이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5초 후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5 더하시면 되는 거죠. 5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5 계산하시면 제 뭔데? 25, 70 25, 125 정확히 30 그래서 60m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다. 자, 그리고 2번 최고 높이 2에 도달했을 때 자, 여러분 물체를 위쪽으로 쐈어요. 물체를 쐈는데 얘가 점점 느려지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고 높이일 때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최고 높이라는 건 V가 0이라는 뜻이다. V가 0. 그래서 요 속도가 0이 되는 애를 찾으시면 T가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높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대입하시면 돼요. X 하나만 찾았어요. H3 이게 뭔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최고 높이는 V가 0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물체를 쏘아 올리는 5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까 속도를 절대값 씌우셔서 적분하시면 되겠죠. 움직인 거리. 그래서 또 0부터 5까지 절대값 30 마이너스 10t 요거 계산하시면 끝. 근데 얘들아 적분을 할 때 이렇게 1차씩 나오면 그냥 그림 그리는 게 편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요 그림 바로 그려볼게요. 옆에다가 좀 그려주세요 여러분. 거기 빈 공간에다가 여기가 V가 되는 거고 여기 가로축이 시간 T가 되는 겁니다. 원점에서 시작해서 요거 마이너스 12 기울기
30이 세로축 절편 30 요렇게 밑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T축 절편이 뭔지 구할 수 있겠죠. 아까 말했던 최고 높이가 될 때 3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 V가 양수인 이쪽이 위로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아래로 움직이게 되는 거. 여기서부터. 자, 근데 0부터 5까지라고 했으니까 5 이렇게 끊으시고 5일 때 값을 구해보시면 요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30 빼기 50 하시면 마이너스 29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위쪽 방향으로 움직인 이 삼각형의 넓이 더해주시고 다시 아래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도 구해서 더해주시고 그럼 훨씬 편하죠. 요 위쪽 45 그리고 요 아래쪽 20 그래서 65m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서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게 물체를 던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높이 그래프를 저기다가 한번 그려볼게. 그러니까 H를 자, 그럼 2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대칭축이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5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y절편 35고 요렇게 위로 볼록했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이 방향. 그럼 여기가 대칭축이라 3 이렇게 되는 거고 x절편 계산하시면 여기가 7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공을 던졌을 때 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자체로. 이게 공의 궤적이야. 35에서부터 출발해서 또도도도도도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최고 높이를 찍고 또도도도도도 내려가서 7일 때 땅바닥에 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공의 높이. 그러면 아까 말했던 최고 높이가 꼭지점이라는 게 바로 보이는 거죠. 최고 높이가. 그리고 지면에 닿을 때 이때 7이라는 것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높이가 나오면 특히 저 그래프가 유용합니다. 그러면 464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속도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포물선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고요.
볼까요? 요거 지금 제가 VT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하셔서 높이식을 한번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5p 제곱 60p 그리고 이제 적분 상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면에서 수직하게 위로 던졌다고 했죠. 지면 땅바닥이니까 처음에 0도일 때는 0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최고 높이 도달할 때 속도가 0이 될 때 이거 6 대입을 하시면 1번 답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VT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잠깐 멈출 때까지 요만큼이 이제 위로 올라간 높이가 되는 거, 위로 올라간 거리. 요 계산하시면 3 곱하기 60해서 180 나오는데 아까 지상에서 던졌다고 했으니까 그냥 180이구나. 0 더하기 180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2번 공 던진 후 8초 동안 공이 움직인 거리도 여기서 해결합시다. 8초면은 최고 높이 찍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 여기다 대입하시면 이게 8, 마이너스 20 될 거라서 여기 길이가 20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2 곱하기 20 나누기 2에서 요 길이가, 요 움직인 거리가 20이 되는 거예요. 180만큼 위로 올라갔다가 20만큼 아래로 내려가니까 위치는 160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움직인 거리는 2개 더해 주셔서 200m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 땅에 떨어진다고? 그럼 이거 그냥 0이라고 하고 찾아야 되는데 땅이 떨어지는 게 이제 높이가 0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높이. 그래서 이게 0일 때의 t를 찾으신 다음에 속도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60 이렇게 단위는 2%될 겁니다. 이게 속도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꼭 써주셔야 되고요. 속력이라고 나와 있으면 60이라고 쓰셔야 답이 맞겠죠. 속력이라고 나와 있으면 괜찮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하고 쉽시다. 몇 분이죠? 18분. 한 문제 남았어요. 마지막 13번 문제가 내가 아까 알려드린 거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 자, 13번에서 처음에 원점 출발이라고 돼 있는 거 좀 체크해 주세요. 원점 출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래프가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VT 그래프. 자, 그러면 원점에서 출발해서 여기 있죠. 속도가 양수인 요만큼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내가 그냥 쉽게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오른쪽 방향으로 이 넓이만큼 움직인 거라서 이만큼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때까지의 위치는 출발 0 더하기 2에서 2가 되겠죠. 도착하는 위치가. 자, 그리고 요 넓이 이제 하나하나 계산할 건데 이거 그냥 간단하니까 1 해서 나누기 2 하시면 여기 2분의 1 그리고 여기 1 여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근데 이게 속도 구호를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간 거기 때문에 이만큼의 넓이 이만큼 다시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속도 구호가 반대라서. 그리고 마지막 여기 속도 구호가 다시 바뀌었어. 그래서 운동 방향 다시 한번 바꿔서 2분의 1의 넓이만큼 양의 방향이니까 더해 주시면 최종 위치가 t가 6일 때 최종 위치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거는 다각형 넓이 계산해서 다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번만 하고 465번 여러분이 할 건데 t가 출발 후에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로 운동 방향 바꾸는 거. 운동 방향이 꼴 속도의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속도 부호가 처음으로 바뀐 게 t가 2. 그리고 속도 부호가 두 번째로 바뀐 게 t가 5니까
거기서 말하는 두 번째는 5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t가 5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에다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것도 다 더해 주셔야 돼요. 이거 위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답은 4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냥 넓이 하나하나 구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225쪽 밑에 465번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1번 2분의 9, 2번 5, 3번 2분의 11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제일 쉽지 않나요? 그래서 VT 그래프는 뭐 물리원 할 때도 서울 네파트 할 때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숙제로 요거 끝까지 해오시면 되고 오늘은 뭐 좀 쉬다가 넘어갈까요?